그래서 오늘부터는 도함수의 활용 2. 우리가 이제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도함수의 활용 1을 배웠고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접선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접선의 방정식부터 평균값 정리라는 것까지 배웠던 건데 다 까먹었잖아요. 그쵸? 이번 시간에는 도함수의 활용 2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래프 그리기를 배우는 건데 되게 원래 정확하게 이것저것 설명할 게 많지만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못 알아듣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먼저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감소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명칭이 없는데 이렇게 부를게요. 순간 평평하다라고. 그러니까 함수를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증가한다라는 개념은 뭐 이렇게 생긴 거 보통 우리가 그동안 증가한다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밀하게는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은 일단 적당한 구간 뭐 A부터 B까지가 있을 때 구간 내에 있는 또 적당한 두 수를 찾습니다. 아무 수나 상관없어요. 이 구간 내에 있는. 무슨 말이냐면은 A와 B 사이에 적당한 두 수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임의의 두 수를. X2가 더 크게 오른쪽에 오도록. 이렇게 잡은 거예요. 참고로 얘네들은 뭐라고요? 임의의 두 수입니다. 잡았을 때 이때 함수값을 비교했더니 F2 쪽이 더 크네?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야? 오른쪽이 더 높네? 의 뜻이에요. 그쵸? 오른쪽이 더 높은 곳에 있네. 함수값이 이렇게. 얘보다. 이게 어디에서든 말이죠. X1, X2를 어떻게 잡아도 어떻게 넓게, 좁게, 어떻게 잡아도 항상 오른쪽이 높네를 만족할 때 이것이 성립하면요. 우리는 이것을 이 함수는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함수 fx는 증가한다 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근데 이것을 좀 더 압축해서 원래 정확하게는 이제 평균값 정리로 설명을 해야겠지만 좀 더 압축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잘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요 내부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이런 모양 아니겠어?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와요. 이해 가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아까 했듯이 평균값 정리를 써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fx2 빼기 fx1 나누기 x2 빼기 x1과 같은 값을 갖는 얘가 존재한다고 배우지 않았니? 니들? 이게 평균값 정리였거든. 근데 얘가 뭐예요? 양수죠. F가 더 크니까. 이건 뭐예요? 양수죠. X가 더 크니까. 그럼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 아니냐고요. 이렇게 보다시피. 그러니까 도함수가 양수가 무슨 뜻이야? 접선의 기울기 양수. 쉽게 말하면은 증가하는 곳에서는요. 접선의 기울기는 다 양수일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어디에서 찾아도. 이해 가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원래 증가의 정의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미분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할 겁니다. 증가한다고요? 접선 기울기 양수. 그래서 도함수가 양수. 이렇게 할 거예요. 이해 가요? 엄밀하게 들어가면 여기서도 할 얘기가 좀 있는데 괜히 엄밀하게 내가 수업한 것 같아 그동안. 그게 나온 적이 별로 없거든. 또 쓸데없는 거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또 헷갈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요. 앞으로는 증가한다 나온다고요? 도함수 양수. 이렇게 하자고요. 오케이? 감소함수는 뭐겠어? 그러니까 상황이 반대인 거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모양?
똑같은 거 아니야? A부터 B까지 내 적당한 두 수를 잡아. 이렇게 X, 편이상 작은 쪽이 X1, 큰 쪽이 X2 이렇게. 이번 어떤 면 되겠어? 이때는 fx2. 그러니까 x2 쪽에 함수값이 더 작으면 되지 않겠어요? 함수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요 전체식에서 뭐가 바뀌는 거야? 얘의 부동호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쪽이 크다라고 이렇게. 그치? 그게 우리가 말하는 감소한다의 개념인 거예요. 이해 가죠? 정의역이 클수록 더 작은 함수값을 갖는다. 이렇게. 더 낮은 값을 갖는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뭐겠냐고. 얘가 똑같은 건데 요 분자가 이제 음수인 거잖아. 양수분의 음수. 음수값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는 감소한다는 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 우리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여기서 구하든 여기서 접선을 구해서 구하든 여기서 접선을 구해서 구하든 접선이 다 어떠냐고. 기울기가 음수 아니겠냐고요. 그렇죠? 앞으로는 감소한다 라는 개념을 도함수, 음수로 받아들이라 이거지. 좀 더 정확히 설명한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fx가 증가한다는 개념은 도함수는 양수란 얘기. 반대로 fx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도함수는 음수란 얘기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 갔나요? 그다음에 세 번째 평평. 평평하다. 이 평평하다도 있고 편평하다도 있어요.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이게 편평하다도 있고 평평하다도 있는데 이거는 딱히 여기 등장하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쉬운 용어로 내가 바꿔치기 한 거니까 순간 평평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래프 중에 요런 점이 순간 평평한 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접선이 이렇게 평평하게 나와요. 요걸 내가 이제 편의상 순간 평평이라 부른 겁니다. 순간 평평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산을 오른다고 생각한 거면은 여기에 사람이 있을 때는 발목이 이렇게 꺾여요. 이해가죠? 이 사람 발목이 이렇게 앞으로 꺾이면 내가 산을 오르고 있구나 라는 개념 아니겠냐는 거고, 반대로 여기 있으면 이제 발끝이 앞 내려가죠. 밑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럼 내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구나 이런 거잖아. 그치? 근데 정상에 올랐을 때는 정상만큼은 뭔가 이렇게 평지 느낌 아닌가? 발이 이렇게 고르게 있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해가? 그런 곳은 어디인가? 지금 보다시피 이런 산의 정상 자리. 여러분이 2차 함수에서 배웠으면요. 꼭지점이라고 불렀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그런 곳이 바로 순간 평평한 곳인데요. 당연히 순간 평평한 곳은 뭐겠어요? 접선인 기울기가 얼마짜리? 양수 음수가 아니라 0이겠죠. 자, 앞으로는 순간 평평이란 것을 여러분이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곳이라고 잘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그래프를 그릴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그래프는 잠깐 동안 평평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쭉 평평해요. 그렇죠? 상수함수는 처음부터까지 쭉 평평하잖아. 근데 상수함수가 아닌 일반적인 함수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억지로 함수에 상수 구간을 넣지 않는 이상은 항상 이게 꾸불꾸불하게 생겼어요. 그래프는. 그러니까 1차 함수 직선이죠. 상수 함수도 직선이에요.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다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이 쭉 평평하게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순간 평평한 곳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 2차 함수에서는 그게 뭐였어? 꼭지점이었잖아. 그치? 여러분은 지금부터 도함수 0 되는 곳.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를 돕고자 내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y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1이라는 2차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여러분 대칭축이 얼마죠? 추계방정식. 얼마? 어떻게 3인 거 어떻게 알았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에서. 그치? 그래서 하니까 3 나와서 x 3이래. 예전에는 이 공식으로 이렇게 풀었죠? 이제는 어떻게 푸는 줄 알아요? 이걸 미분합니다. 그럼 얼마인 줄 알아요? 2x 빼기 6이죠. 미분해서 0 되는 값은 x 얼마죠? 3이죠. 네, 나왔네요. 축. 도함수가 0 된다고요. 이렇게.
도함수가 0 되는 곳이 평평하지 않겠냐고. 2차 함수 이거 아래 블록 하잖아. 그치? 왜 아래 블록인지도 좀 더 설명해 줄게. 아래 블록 하잖아. 그치? 아래 블록 하는 거 여기가 순간 이렇게 평평한 거 아니겠냐고. 그치?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거 하잖아. 그치? 그래서 기존에는 이거를 뭐 완전 제곱 묻기도 했고요. 처음에 배울 때는. 두 번째 배울 때는 이제 축방을 외워서 풀었죠? 이제는 이제 미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간단한 사실로부터. 이해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도함수가 양수면 뭐라고요? 증가. 도함수가 음수면 뭐라고요? 감소. 도함수가 0이면 뭐예요? 순간 평평해요. 자, 근데 이 순간 평평한 모양이 네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이 순간 평평한 곳은 넷 중에 어떤 걸까를 찾는 게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곡선이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여기서 순간 평평하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 이거 약간 토성 같지? 이게 무슨 말 이해가니? 다시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 자리에서 순간 그래프가 잠시 평평한 모습을 갖추다가 이제 이 그래프가 감소하는 형태. 반대로 함수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한 곳에서 순간 평평한 그래프를 그리다가 이 그래프가 증가하는 상태. 반대로 감소하다가 이 자리에서 순간 그래프가 평평해졌다가 다시 계속 감소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평평이라는 그 한 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총 4가지 모양이 가능해져요. 그래프가. 이해 가요? 이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그래프가 여기 좌표가 만약에 A라고 쳐봐. 이해가지? 그러면 이제 X의 좌표가 A일 때는 도함수의 값은 일단 0일 거예요. 왜? 평평하니까 여기가. 평평하다 뭔지 알겠냐고. 산을 타고 쭉 올라가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일단 오르막길이야 하고 있다가 여기다 도착하면은 이제 평지다. 이제 오르막길 아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오르막길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치? 잠깐 동안 멈췄던 지점이라서 여기서는 일단 난 평지를 걷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든다 이거죠. 도함수는 0입니다. 일단.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왼쪽 그래프 어떤 모양이죠? 증가하죠? 그 왼쪽일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일 거예요. 이해가요? 도함수가 플러스가 증가니까. 오른쪽은요? 오른쪽 증가하죠?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일 거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x값이 얼마일 때 도함수 값은 0입니다. 아닐 때는 양수입니다. 음수입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활동할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증감표라고 부를 거예요. 말 그대로 증가와 감소를 이제 표로 나타낸다 이거죠. 여러분 이걸 보고서 함수가 증가하네, 평평하네, 다시 증가하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얘겠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가? 두 번째 건 뭘 것 같아? 얘가 만약에 여기 좌표가 B라고 쳐봐. X좌표가 B. 그럼 얘는 증감표를 어떻게 그리는지 알겠어? 얘는 증감표를요. X좌표가 B일 때는 도함수 값은 일단 0이잖아요. 그렇죠? 미분계수 값은 0이잖아요. 일단. 그렇죠? 평평하니까. 근데 왼쪽은 어때요? 증가하죠. 그래프가. 아마 플러스였을 거고요. 오른쪽은요. 감소하잖아. 그래프가. 그럼 도함수의 부호는 뭐야?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감표를 작성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래프는 올라가다가 평평하다가 내려가겠군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그래프가 이 자리에서 X좌표 B에서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를 만약에 C라고 하면은 얘는 어떤 모양이야? X좌표가 C일 때 일단 도함수 값은 0이고요. 왼쪽 감소하네? 마이너스. 오른쪽은 증가하죠? 플러스. 이해가죠? 얘가 만약에 D라면요. 얘는 어떤 상황이죠? 증감표가? X가 자리가 없어. D일 때 도함수 값은 일단 0이고요. 왼쪽도 감소하고 오른쪽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도함수가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좌우의 부호에 따라 내정류가 가능한 거 아니야? 뿔, 마, 뿔, 마 이런 식으로? 그치? 그 함수도 그래프가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기본 모양입니다. 이해 가겠어요? 여러분은 요거 보고 요걸 그릴 수 있겠냐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구나. 이게 함수가 일단 감소하잖아. 감소를 하다가 평평하다가 증가하잖아.
어떤 친구는 그럴 수 있어요. 감소라는 게 이렇게 감소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감소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치? 좀 디테일로 들어가면 증가라는 게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 여기까지 디테일을 따지는 건 이제 미적분가서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래 볼록이냐 위로 볼록하냐 직선이냐 이걸 따지는 건 이제 미적분가서 좀 어렵게 말하면 이계도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따집니다. 이거를 여러분은 일단은 그래프가 부드러운 곡선이 될 수 있도록 적당히 그리시면 돼요. 일단 몇 번 그리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이런 거지 뭐. 여기서 평평해져야 되는데 왼쪽이 증가하고 오른쪽 증가를 하려면 그래프를 평평한 걸 굳이 꽈서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굳이 꽈서 이렇게 그리는 게 더 부드럽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몇 번 그리다 보면 약간 요령이 생길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미적분 가서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네 가지 상황이 생기는 거 이해 갔어요? 잘 모르겠으면 일단 약간 딱딱하게 그려도 괜찮아요. 일단 감소, 평평, 감소 이렇게 말이죠. 이해 가죠? 그리고선 저거를 부드럽게 바라보면 되는 거야. 아, 곡선이 이렇게 생기나 보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해 가죠? 좀 더 익숙해지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위로 볼록, 아래 볼록까지 여러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종류가 네 가지라고요. 그리고 용어를 몇 가지 배워봅시다. 지금처럼 평평한 것이 네 가지 상황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쵸?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봤던 것부터 하자면은 이거 여러분 뭐였어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할 게 2차 함수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 3차 함수도 있고 4차 함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앞으로는요. 자,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요. 얘를 꼭지점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얘를요. 극대점이라 부를 겁니다. 극대점. 이 사이시옷을 써야 돼 요즘에. 내가 맨 처음 배울 때는 사이시옷 안 배웠거든. 그냥 극대점이었거든 우리 때는. 근데 어느 순간 사이시옷이 들어갔어. 극대점 했거든. 그러다 또 어느 순간은 또 사이시옷이 또 빠졌다. 이게 들어갔다 빠졌다 계속 해요. 이게 계속. 극대점 한자잖아. 한자면은 사이시옷 안 써도 되지 않나? 굳이 써야 돼? 그럼 그냥 써. 안 쓰는 것도 있지 않나? 몰라. 어쨌든 어느 순간부터 쓰더라고. 혹시 사이시옷이 안 들어가 있어도 그냥 알아서 극대구나 생각해 주세요. 영어로 하면 편한데 이게요. 로컬 맥시멈이거든요. 이게. 이러면 알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로컬이 무슨 뜻이야? 로컬. 여행 가면은 그러지 않아? 현지인들이 먹는 거. 이게 뭐 관광 상품 먹지 말고, 그치? 지역인들이 맛집으로 알고 있는 데 가서 먹어야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거 있잖아, 로컬. 로컬이 무슨 뜻이야?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죠. 지역적인, 반대말이 글로벌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요 지역에서 여기 짱 아니에요? 여기가 제일 높은 곳? 그래서 이름이 극대 로컬 맥시멈이에요, 이게. 심지어 얘는요, 이렇게 생겨도 로컬 맥시멈이에요. 이렇게 생겨도. 왜? 여기서 제일 높잖아, 여기가. 이해가? 심지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도 요점 극대죠. 여기서 제일 높잖아. 이게 좀 어려운데 정의가 어떠냐면 이게 좀 복잡해, 정의가. 복잡하다기보다는 좀 설명이 좀 약간 너에게 이해하기 좀 힘들 거야. 극대의 정의가 뭐냐면요. X좌표 C 근방에서 이 근방이란 말이 어렵죠. 근방에서 함수값이 얘가 제일 크거나 같을 때 을 만족할 때 우리는 이 C값, C일 때를 극대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 얘가 제일 높잖아요. 얘가. 이해가요? 얘도 요 근처에서 얘가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도 극대고 여기도 다 극대죠. 여기도. 알고 보면은 다 극대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요 점에 함수 y 좌표값이죠. y 좌표값. 여기를 보통 극대값이라 불러요. y 좌표값을. 그러면 얘도 똑같겠죠.
얘 이름 올 것 같아. 이 점의 이름이. 극 소점이고요. 요 점의 y 좌표가 극 솥값이에요. 앞으로는 2차 함수 꼭지점이라 안 부른다고요. 극소점이 얼마야? 극대점이 얼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극대값이 얼마야? 극소값이 얼마야? 둘을 한 번에 묶어서 부를 때 보통 극점, 극값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극대, 극소 이렇게 풀어서 부르기도 하고 묶어서 그냥 극값, 극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하기 쉽죠?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입니다. 그럼 얘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는 뭐라고 부를까? 얘는요. 증가 상태라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잠깐 평평했을 뿐 계속 증가잖아요. 그래프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점에서도 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아주 얘 아세요? 너 왜 늦게 왔어? 뭐라고요? 차가 막혔다고요? 요 앞부분은 녹화한 거 있으니 너 혹시 ES 어디까지 했니? 딱 여기 요거부터 들으면 돼요. 그러면 평균값 정의까지 한 거야? 아, 네. 오늘 앞부분 수업 못 들은 건 유튜브라도 들으세요. 집에 가서. 계속 함수가 올라가다가 잠시 쉴 뿐, 그러니까 오름이라는 그 자체가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통 증가 상태라 부를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게 엄밀하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냥 생각할게요. 그럼 얘는 반대겠죠? 얘는 뭐라 부르는 거야? 감소 상태라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말하기를 앞으로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문제 혹은 예제를 좀 더 들어줄게요. 앞으로는요, 여러분이 이 함수가 증가하는 거야? 이 함수가 감소하는 거야? 이 함수는 혹시 순간적으로 평평해지나? 이 세 가지를 섞어서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요. 앞으로는. 이해가? 그거의 기준은 뭐다? 일단 증가의 기준은 당연히 접선교육이 양수 나오는 것 아니겠냐고. 도함수가 양수 나오는 거. 감소의 범위는 도함수가 음수 나오는 거. 그리고 평평한 곳은 도함수가 0 나오는 곳으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지금처럼 네 가지가 가능해요. 그래프 상황이. 그거는 이제 좌우의 부호를 보시고 증가하겠네, 평평하다가 또 다시 증가하겠네 이렇게 찾으셔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이 오늘 아마 하다가 나올걸요? 중간에? 안 나오나? 나오는 거 어저께 문제 풀다가 나오던데?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4차 함수가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4차 함수 중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미리 잠깐 얘기하자면은 4차 함수가 종류가 세 가지예요. 이거. 3차 함수도 종류가 세 가지고요.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미리 약간 스포하자면 나중에 할 건데 스포하자면요. 이 그림이 조금 두 번째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좀 과장해서 그려줄게. 과장. 별로 안 과장되는데? 1번, 2번, 3번의 차이점이 뭔지 알겠어? 나중에 할 거야 어차피. 특히 1번까지 모르겠지만 2번, 3번 차이점 모르는 친구가 많던데 이게 뭐냐면요. 평평한 곳의 개수 차이예요. 이게. 평평한 곳이 두 군데냐 토성 모양 한 군데냐 없느냐의 차이고요. 얘는 뭔지 알아요? 얘도 평평한 곳이 세 군데이냐 두 군데이냐 한 군데이냐의 차이예요. 이게 그래프가. 이걸로 이제 4차 함수나 3차 함수 그릴 거거든. 나중에 할 얘기야. 지금 몰라도 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거든.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얘예요. 그래프가. 그리고요. 요 부분은 보다시피 얘라고요. 그래서 이 두 그래프가 이렇게 딱 적당히 붙어서 만들어진 그래프인 겁니다. 보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그래프 그리면 요 그래프들이 적당히 붙어서 나오는 모양이 될 겁니다. 계속. 그런 원리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참고로 내가 이거 부를 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얘는 어금니, 얘는 송곳니, 얘는 앞니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나는 편의상. 생긴 모양이 딱 그렇죠. 이건 그냥 지렁이 세 마리예요. 자, 이제 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라는 거고, 간단하게 뭐 하나 예를 들어준다면, 니들 2차 함수 있잖아. y는 fx, x제곱 이렇게.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지금 방금 한 걸로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이거 그래프 미분 때려요. 너 미분 할 줄 아니? 얼만데? 네. 이거 저기 평일반에 못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내가 5분 동안 내가 특훈 시켜줬어. 5분 동안 특훈하니까 잘하더라 이제 미분. 설마 못하는 친구 없겠죠? 못하면 말을 하세요 제발. 내가 뭐 내가 무슨 뭐 심리술사야? 내가 무슨 텔레파시를 쓰니? 내가 너희들 속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모르면 말을 해줘야지 나한테. 선생님 저 사실 말하기 불편하면 카톡 보내세요 나한테. 선생님 저 사실은 미분을 잘 못해요. 그 얘기를 해줘야 내가 알 거야. 불러다가 이렇게 알려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말하기 불편하면은 카톡 보내 개인톡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지도를 하냐. 그러니까 나는 수업하면서 항상 이 생각하거든요.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다들 이해는 한대. 기억을 못하는 거잖아. 그치? 이해는 가잖아.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치? 더 쉽게 설명하는 방법도 물론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갈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으면 물어보시고요. 대부분은 아마 기억을 못하는 걸 거예요. 저번 시간 수업 들었을 땐 이해했는데 풀려다 보니까 까먹었다. 물어봐요. 다시 어떻게 해요 그걸. 요걸 바탕으로 여러분 증간표 그릴 수 있을까요? 다시 이게 0 되는 값이 있습니다. x 얼마죠? 0이죠. 그쵸? x가 0이면은 도함수가 0 아니에요? 도함수가 2차 함수, 1차 함수니까. 그치? x가 0이면 도함수 0이죠? 0보다 크면요? 오른쪽. x값이 커지면 0보다 오른쪽 가면요? 양수 나오는 거 이해 가요? 왼쪽 0보다 작아지면 이 값이. 음수 나오는 것도 이해 가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함수는 감소하다가 평평하다가 증가하는구나. 그래서 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프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 오히려 중3 때 배웠던 좌표 찍기가 더 익숙한가요 여러분? 좌표 찍기로 3차 함수 4차 함수 그릴 수는 없어 여러분 앞으로. 어떤 함수가 나오더라도 이제 증가감수로 이해해서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거든. 이해 가지? 이거 빨리 이해해야 돼. 이거 얼마 어렵지 않잖아. 그치? 우리 이미 배웠던 그래프라서 많이 익숙하잖아. 아 이거겠구나 라고. 요거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문제 풀게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평평한 곳은 이걸 만족시켜야 돼요. 그치? 일단 뭐 엄밀히 말하면 이거 C라고 쓰는 건데 어쨌든 도함수가 0 되는 곳에서 평평한데요. 이 중에 극값을 갖는 경우와 극값을 안 갖는 경우로 나눌 수 있지. 그치? 요 두 개는 극값을 갖는 경우, 요 두 개는 극값을 안 갖는 경우. 그치? 극값을 갖는 거의 특징이 뭔지 알아? 바로 좌우에서 이렇게 부호가 바뀝니다. 서로. 이거 이해 가요? 좌우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런 식으로 좌우의 부호가 바뀌어요. 요때 극대 극소가 생기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왼쪽이 플러스가 극대고요. 왼쪽이 마이너스가 극소입니다. 보통 그렇게 외워서 풀던데 왼쪽이 플러스인 게 극대, 왼쪽이 마이너스인 게 극소. 이렇게 보통 외워서 풀죠. 여기까지가 이제 92쪽에 있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 93쪽까지, 그리고 그 다음 단원에 있는 극대 극소까지 96페이지, 97페이지까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개념들이에요.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할 얘기 정말 많은데 처음부터 이런 얘기만 잔뜩 하면 재미없으니까 문제 풀면서 또 하나씩 생길 때마다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숙제로 내줬던 빨강색 유형편 문제는 내일 왕창 풀 테니까 다 못 푸신 분들은 오늘 좀 무리를 해서라도 최대한 많이 풀어놔서 앞부분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그러니까 보다시피 벌써 첫 번째 문제부터 등장하죠. 무엇이? 3차 함수가 말이에요. 이런 식의 3차 함수가 있을 때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래요. 그러니까 이 3차 함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증가할까?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감소할까? 그거 찾으라는 거잖아. 증가와 감소 찾으라는 얘기는 결국 뭐 찾으라는 얘기인 줄 알겠어? 도함수가 양수가 나오는 건 어디지? 음수가 나오는 건 어디지? 이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명언이 있죠. 일단 미분한다. 네, 유명한 표현입니다. 일단 이 세계에 들어온 이상 모르면 미분한답니다. 미분을 하면은 6x제곱 빼기 18x 더하기 12인 것까지는 연습이 된 거 맞죠? 앞에서 미분법 여러 가지 배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3차 함수, 4차 함수 미분법만 쭉 연습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당장은 먹고 살 수 있어요. 보통은 이 미분한 것을 인수분해합니다. 보통. 이거 6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고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는 거 이해 가죠? 그쵸?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은 누구랑 누구죠? 1과 2겠네요. 그쵸?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가 평평한 곳을 찾은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가 잠시 평평해지는 곳이 보다시피 얘는 두 군데예요. 이해 가요? 그래서 이 두 숫자를 바탕으로 아까 얘기했죠. 증감표를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평일반이랑 똑같이 해야겠다. 다시. 일단은 방금 나온 도함수 얘죠, 얘. 그쵸? 얘인데 어차피 같은 거니까 얘죠.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 이거 아래 블록인 2차 함수고 절편이 1과 2 아닌가? 이해가니? 자, 요걸로 푸는 법이 하나 있고 vs 아까 잠깐 설명했던 증감표 이해가죠? x값이 1과 2일 때 도함수가 0 나오잖아. 이게 그치? 원래는 이게 다 이렇게 표거든. 이게 다 이렇게 표라서 이렇게 다 이게 칸이 이렇게 있어야 돼. 원래는 이렇게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칸이 많으면 헷갈리잖아. 눈 보기도 어지럽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 세로선 안 그리는 거거든. 이런 거. 원래 풀 때도 그 선 안 그려 애들이. 1과 2에서 0 나오는 거 이해 가냐고요. 그쵸? 요렇게 증감표 나머지는 채운 거 좀 이따 할게요. 이 증감표를 그려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취향이 아니라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이거를. 왜냐면 실제 시험에 이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도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 다시 할게요. 여러분 3차 함수 아직 못 그리죠? 근데 여러분 2차 함수는 그릴 수 있죠? 2차 함수 그리는 걸 응용해서 3차 함수 그릴 겁니다. 이렇게. 자, 일단 도함수가 2차 함수인 거 이해 가죠? 이거 그래프 다 같은 거 이해 가죠? 다시. 도함수가 0 되는가? 이 두 군데인 건 이해 가죠? x가 1, 2에서 0 나오는 거 이해 가죠? 이게 그 얘기 아닌가? 1일 때 0이고 2일 때 0이잖아. 1과 2 사이 값을 x값을 여기 대입하면 이 도함수에 대입하면 이 값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다시. 자, 다시 요게 지금 도함수였어요. 그쵸? 도함수가 뭐라고? 얘야. 헷갈리지 말라고. 그치? 얘가 도함수야. 그치? 여기다가 요 2차식에다가 1과 2 사이에 뭐 1.5, 1.3 이런 x값을 대입하면 저거 양수 나와요, 음수 나와요? 일단 0은 안 나와. 참고로 0 나오는 값은 얘밖에 없으니까. 그치? 0은 안 나오잖아요. 양수 아니면 음수 아니야? 둘 중에 하나냐?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그거 어떻게 찾았어요, 음수인 걸? 너 대입해서 찾았어요? 이게 더 편할 텐데. 1과 2 사이 좌표는 음수 아니야.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음수라고 이게. 이해가?
아, 1.5를 대입해 보던가 그러면 니들이 실제로 대입해 보고 음수는 거 확인하던가. 1보다 작은 값, 1보다 왼쪽에 있는 값, 1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여기다 1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면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양수예요. 잘 모르겠어요? 0 같은 거 대입해 보던가 0. 여기 0 대입하면 뭐 나와? 10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1보다 작은 값 0 있잖아. 0 대입해봐 10이 나오, 양수 나오잖아, 그치? 그렇게 숫자를 대입해서 찾던가. 이게 그래프 보라고. 아, 1보다 작은 좌표에서는 y 좌표 양수 아니야? 그러니까 y 좌표 얘가 양수 아니냐고. 이해 가 안 가? 1일 때 0이죠. 2일 때도 0이죠. 1보다 왼쪽 값일 때는 양수 아닌가요? 보다시피 1과 2 사이 값일 때는 이 좌표 음수 아니에요? 2보다 큰 값일 때 양수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감표로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플러스야 마이너스 할 수도 있고요. 그래프, 왜냐면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2차 함수니까. 절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양수음수 쓸 수 있죠. 이렇게.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거 이해 갔어요?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 그래프 대충 상상 가능해요? 나중에는 이걸 보고 그래프 상상해야 돼. 이제. 이 그래프 보고 이거 도함수. 증감표 보고 그래프 상상 가능하냐고. 오, 함수가 뭐예요? 첫 번째. 증가하잖아. 평평하다가. 음수. 감소하잖아. 평평하다가. 양수.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이 3차 함수 쟤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 이거 보고 찾는 게 편하겠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증가하는 거야? 여기 x표가 1이잖아. 여기 x표가 2잖아. 아, 참고로 y 좌표는 이거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냥 x에 1 대입하고 2 대입하면 되죠. 그쵸?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y표 찾을 필요 없고요. 그냥 증가 감소만 찾자고. 이만큼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프가? 여기를 구간으로 쓰면 뭐라고 써?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입니다. 이해가요? 또 여기도 이렇게 증가하지 않나요? 그래프가? 그럼 뭐야? 2부터 이렇게 2, 4. 얘네가 바로 뭐야? 증가. 지금 문제가 그거 아니었어? 증가와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시오. 감소는 어디가 감소하죠? 여기가 감소 아니에요? 여기 마이너스 나온 부분들 0 포함해서. 그래서 감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입니다. 여기 등호 들어갑니다. 둘 다. 여기 등호 둘 다 들어갑니다. 이거 이해 갔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벌써 지금 하나의 문제에서 그래프가 이제 펼쳐지겠군까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로부터 그래프를 그린다고요. 3차 함수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2차 함수까지는 그냥 점 찍고 끝낸다니까요. 중학교 때 배우는 거. 그게 다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근데 미분을 배우면서부터는 이제 점 찍는 거 이제 점 찍는 거는 찍긴 찍어야지. 이런 점에 극대나 극소는 알아야 되니까 좌표가. 그러니까 이런 건 찍어야겠지만 점을 일일이 찍어서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도함수, 증가감수. 그러니까 3차 함수는 왜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는지 알아?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으니까 3차 함수 그릴 수 있다 원리야 이게. 되게 중요하게 많이 연습을 해야 한다. 아시겠어? 되게 재밌지 않냐? 나 이거 처음에 학창시절에 이거 처음 배우고 되게 신기해가지고 막 책에 있는 거 정석에 있는 거 그래프 다 그려봤는데 나는. 난 다 그려봤어. 걱정이 안 되니? 그래프 그리기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많이 해. 알았어? 많이 해야 돼, 이거 진짜. 이거 나중에 어려워져. 그래프. 미적분 가면은 그래프 하나 그리는데 10분씩 걸려요, 진짜. 열심히 하세요. 지금 쉬운 거 나왔을 때. 두 번째 볼까요? fx가 이번엔 몇 차? 4차 함수야 벌써. 별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괜찮아. 당분간 계속 그릴 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긴 4차 함수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증가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감소하는지를 찾아라 이겁니다. 그럼 뭐부터 한다 이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미분 때려. 12x 세제곱 빼기 24x 제곱. 그치? 그 다음 뭐 했지? 이게 양수야 음수야 이런 거 따지려면요. 확실히 뭐가 필요해?
인수분해가 필요해요. 준식을 12x 제곱으로 묶을 수 있는 거 이해 가죠?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근데 얘는 아직은 얘 함수를 못 그릴 거야, 여러분이. 이 3차함수잖아, 보다시피. 그치? 이 3차함수를 아직은 못 그릴 거야. 왜냐면 3차함수를 정식으로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사실은 증간표밖에 답이 없긴 한데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를 내가 잠깐 시범을 보여줄게요. 시범을. 잘 보고 잘 응용해서 쓰세요. y는 x 빼기 1, 1차함수입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렇게 쓸까 차라리? x 절편이 얼마입니까? y에 응놓고 푸는 거잖아. x 절편이 얼마죠? 1이죠? 그래서 얘는요. x축과 1에서 만나는 관통형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통 이거 그리면은 중2 때만 하더라도 약간 y축이 약간 주인공이었을 거야. 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렇죠? 기울기 1이니까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요거 하는 순간부터는 x축이 주인공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내가 지금 x절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해 가서 무슨 말인지? 잘 들어.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이거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보자고. 이거 이 함수 한 개잖아. 한 개잖아. 다시. 이거 x 절편이 얼마지? 1과 2죠. 그러니까 x축과 1, 2에서 관통된다고요. 그래프가. 그리고 최고차 녀석은 양수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지. x좌표가 무한히 커지면 y도 무한히 커질 거거든.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프가. 따라서 여기도 관통, 여기도 관통입니다. 관통, 관통.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 그럼 이건 어떻죠? 이건 뭘 것 같아요? 절편 몇 개? 한 개죠? 이거 접한다예요. 오른쪽 위는 올라가고요. 이해 갔어? 여기까지 이해 갔어? 다시. 인수가 한 개일 때는 뭐라고요? 관통이에요. 그래프가. 절편을. 인수가 두 개일 때는요? 접한다예요. 그럼 질문. 이건 뭘까요, 대체? 이게 뭔지 알아요? 절편은 1과 2로서. 그치? x축과 두 군에서 만나고요. 1은 뭐죠? 접하고요. 2는 뭐예요? 관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 가? 오른쪽 끝은 올라간다고요. 최고차 녀수가 양수니까. 이 원리에 의해서. 오른쪽 끝이 올라가야 되고요. 접하고 관통한다고. 이해 가냐고. 이건 어떻게 그리죠, 그러면? 뭐요? 접하고 접하는 거네. 그럼 그래프 어떻게 나와요? 1에서 접하고 3에서 접해요. 이렇게. 오른쪽 끝은 올라가고요. 아주 대표적인 아까 얘기했죠? 4차 함수 어금니형입니다. 이해가? 아 그렇지 않아. 절편을 생각해보니까 이거 x절편 누구야? 1과 3 아니야? 두 개? 이해가? 그러면 또 다른 세제곱은요? 세제곱이요? 1제곱은 뭐라 그랬어? 관통? 2제곱은 접한다며. 그럼 세제곱은 뭔 줄 알아? 관통하면서 접해요. 그래서 그래프가 1에서 1이 생깁니다. 이해가 가요? 이해 가냐고. 이렇게 생깁니다. 이해 가냐고. 관통하는데 접하면서 관통해요. 이게 이렇게. 접한다가 뭔지 기억이 나냐? 접한다가 어떻게 정의한다 그랬어? 접한다를? 접한다가 뭐요? 한 점에서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접한다가 뭐요? 배웠어 안 배웠어? 접한다. 접한다가 뭔데? 접한다. 탄젠트 라인? 시칸트? 접한다가 뭐냐고요 대체?
내가 분명히 설명했는데? 아니 미분이 6글자로 접선의 교육이라며. 그 접선 나왔잖아. 이미 접한다가 뭐냐고. 그러니까 미분으로 정의한다니까. 접한다가 한 점을 고정시켜 놓고 한 점을 가까이 가게 만들어서 생기는 그 직선, 그게 접선이야. 접한다고. 안 그래? 아니 곡선이 이런 모양이면 요 점에서 고정시켜 놓고 한 점을 다하게 만들면은 그 선이 이거 아닌 거야? 이거 아니야? 그게 접선 아니야. 아니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심지어요, 여기 고정시켜 놓고요 한 점 더하게 만들면요 직선이 이렇게 나와요. 얘는 보다시피 3차 함수랑 두 점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접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원일 때나 그런 말 쓰는 거지. 3차 함수 4차 함수 하다못해 사인 코사인 그래프는 어떨 것 같아? 장난 아니야. 만나는 것이. 야 하다못해 생각해봐. 야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y는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다 접하지 않아요? 공통으로? 공통 접선이네? 이게 그 교점이 몇 개입니까 대체? 한 개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접선인데요? 이 점을 고정시켜 놓고 한 점을 더하게 만들었을 때 이 둘 사이를 연결한 직선의 극한 거. 이거 아니야? y는? 이해 가냐고. 그래서 이제 인수가 한 개밖에 없을 때는 관통형, 인수가 제곱일 때는 접한다, 인수가 세 개일 때는 관통 접한다예요. 이해 가요? 그러면 내가 아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 도함수 그래프로 이거를 추론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증감표라는 방식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아직 3차 함수에 대한 엄밀한 걸 안 배웠기 때문에 요건 좀 에바라서 여러분 풀이에도 얘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방금 내가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 알려줬단 말이야 방금. 잘 봐봐. 이건 제곱이고 이건 하나네. 요거는 접하고 요건 관통이겠네. 그래프 그릴 수 있겠냐고. 이 도함수의 그래프는요 0에서 접하고 2에서 관통하는 모양이 이겁니다. 이거 이해 가요? 얘를 그려서 얘를 바탕으로 이제 4차 함수를 그리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증감표 봐봐.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미분을 하는 이유가 이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미분을 하는 이유는 얘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얘가 어떤 곳이었죠? 평평한 곳. 네? 이해 가죠? 평평한 곳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다 는영 붙이면 여기 뒤에 는영 붙인 방정식 3차 방정식입니다. 근이 뭐죠? x는 0과 2네요. 그쵸? 이해 가죠? 0과 2잖아요. 그쵸? 0은 중근이고. 그럼 증감표 역시 마찬가지 0과 2를 기준으로 이 좌우는 어떨까 찾는 겁니다. 일단 당연히 도함수 값은 0이고요. 이거 이해 갔어요? 잘 생각해 이제. 3차 부등식은 여러분 아직 푸는 법은 안 배웠거든. 왜? 이게 양수인 부분 어떻게 찾아? 3차 부등식이야.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제곱이죠. 0 이상이거든. 양수에 무조건. 이거 어차피 양수니까 이거 다 무시하고 얘만 따지면 됩니다.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x값이 2보다 크면 양수죠. x값이 2보다 작으면 음수죠. 그래서 2보다 클 때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증가함표를 찾으라 이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목표가. 3차 부등식 못 풀지만 3차 부등식 풀려면 니를 3차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3차 부등식은 못 풀겠지만 최소한 제곱이 0보다 큰 건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빼내고 요거만 갖고 부호로 따지면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2보다 크면 양수, 작으면 음수. 이거 이해 가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보이냐고. 함수가 감소하다가 평평해요? 또 감소해. 평평해요? 이제 증가하죠. 저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프가.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감소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증가하겠냐고. 감소는 이게 다 감소죠. 그렇죠? x표 2를 기준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2까지 감소. 이해 갔어? 반대로 증가는요. 오른쪽이 다 증가 아닌가요? 그렇죠? 2부터 이렇게. 이해 강? 이해 강?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필수지 2번. 그래서 이제 목표는 항상 1순위 평평한 곳이 어딘지를 찾는다. 이해가지? 2순위 그 평평한 걸 기준으로
좌우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찾아야 돼. 아까 보였잖아. 평평한 건 네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렇지?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유추해서 이제 이것저것을 구하는 걸 배운다 이거죠. 95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문제까지만 풀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게 이제 어려워. 여기부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게 고1께 들어가거든. 고1께 섞여요, 문제가. 그래서 어려워요. 자, 여기 보다시피 3차 함수 하나 있습니다. 그쵸? 1번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해요. A의 범위 찾기. 역함수 존재 조건은 고1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합성함수와 역함수라고. 역함수 존재 조건이 뭐였어? 거의 뭐 이렇게 외운 거 아니야? 그거? 달달달달? 뭐였어? 응? 1대1 대응! 오케이. 역함수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1대1 대응. 혹시 이 함수가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법도 배웠을 것 같은데. 혹시 배웠나요?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기. 알아, 몰라. 대답이 없어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봐봐. 이거 함수요, 아니요? OX 문제요. 함수요, 아니요? 함수요? 이건 함수요, 아니요? 아닌가, 다시 할게. 야, 이거 함수요, 아니요? 함수요? 이렇게 폼을 써. 이거 함수요, 아니요? 아니, 왜 아니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금방 아냐고, 그렇게. 내 말 그거 아니야. 뭐야? 일명 세로선 테스트. 버티컬 라인 테스트라고. 실제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버티컬 라인 테스트라고. 세로선 테스트. 수직선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임의의 수직선 걷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나오면 함수가 아니다. 바꿔 말하면 교점은 무조건 한 개만 나와야 한다. 이죠? 그럼 반대로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가로선 테스트, 수평선 테스트입니다. 가로선을 걷을 때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되는데 잘 봐봐. 아까를 힌트 얻어도 돼. 3차 함수 이렇게 있을 때 가로선 그면 교점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죠? 이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까 지렁이 3마리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이거랑 이거는 세로선 그면 교점 한 개밖에 안 나오죠. 가로선 그면은 어디를 그어도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얘는 교점이 한 개 나오기도 하지만 교점 3개 나오기도 하고 막 2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는 원래는 게 이거 찾아라 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찾아라를 이렇게 썼는 거죠, 지금. 그 다음 또 바꿔 말해볼게요. 자, 1대1 대응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평선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 것. 실제 이름이 있다고. 수평선의 영어로 뭐야? horizontal? horizontal? 라인 테스트라고 실제 있다고 이름이. 그렇게. 내가 보여줘? 원서 찾아줘? 나 요즘 심심해서 원서 읽고 있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기 교무실에 앉아있으면 뭐가 눈치 보여가지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졸릴 때는 이어폰 꽂고 자고요. 눈치 보일 때는 이렇게 태블릿 펴놓고 책을 봐야겠는데 볼 게 없어서 요즘 원서 보고 있거든요. 써있어 실제로 이렇게 영어로.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조금 1학년 눈높이에서는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 만약에 함수가 연속일 때는 이 그래프는 순 증가하는 함수이거나 또는 순 감소하는 함수가 돼야 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 이건 이해가? 함수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한다는 얘기야 끝까지. 그렇잖아. 이게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 이렇게 감소가 섞여 있으면은 교점 3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증가만 해봐.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해가? 내가 왜 연속이라는 말을 썼는지 알아 혹시 니들? 몰라도 돼요. 넘어갈게요. 어차피 3차 연속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순증가는 또 무슨 뜻이 알겠어? 이 함수는 무조건 증가만 해야 돼. 그렇죠. 이걸요. 바꿔 말하면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한 도함수가 0 이상이라는 뜻이야. 증가라며. 0보다 크다. 0 등호 넣어도 돼. 아까 봤던 거 이거 기억나? 이거? 이게 그런 거거든. 여기서 0 나오더라도 나머지는 다 양수거든. 이것도 우리는 증가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이해가요? 그럼 얘는 뭘 것 같아? 똑같겠지? 모든 실수 x에서 뭐가 되면 돼? 도함수가 0 이하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건 이거죠, 사실은. 아까 3차 함수 그래프까지 다 끝까지 간 친구들은 그래프를 보아하니 이게끔 하면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안 배웠잖아, 우리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대로 한다면 1대1 대응일 것. 오케이. 1대1 대응이니까 수평선 테스트 통과한다? 또는 이 함수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니까 그걸 통과하겠지. 그래서 결국 도함수가 무조건 0 이상일 것. 아니면 아예 0 이하일 것. 둘 중에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이 함수는. 이거 도함수가 얼마죠? 도함수가 뭐죠? 아까 얘기했죠? 잘 모르면 미분한다. 잘 모르면 미분한다. 미분 때문에 뭐죠? 3x 제곱 빼기 2x 더하기 a네요. 그쵸? 이거 2차 함수로서 최고차 함수 양수니까 아래 블록 하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기억나? 모르는 애들 위해서 또 적어줄게. 이건 부등식이지. 이 부등식을 그래프로 환산할 수 있겠어? 이건 부등식이잖아. 그치? 이거를 함수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 y는 이 함수가 어때야 한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점 가능. 그거 아니었어? 이거 기억나 안 나? 이런 거. 이게 1학년 때 배웠던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삼위일체, 함수랑 방정식이랑 부등식이 따로따로가 아니더라. 알고 보니까 다 같은 거더라. 세 개가 다 똑같은 거더라, 사실은.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 치환할 수 있느냐? 부등식 문제를 함수로 치환할 수 있느냐? 함수 문제를 방정식화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중간에 끼고 모든 걸 다 이거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부등식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이차 함수가, 이 도함수 그래프가 x축이 이게 y는 0 아니야? 뜻이 y는 0보다 크다. y는 0보다 위에 있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 도함수가 이차 함수 얘네면 아이가 x축 위에 있어야 돼. 모든 실수에서.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어야겠네. x축 위에 있잖아. 아니면 x축이 이렇게 있어도 되겠네. 0도 있으니까. 그럼 x축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으려면은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는 몇 개? 한 개이거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지 이거를? 그렇죠. 판별식이 0 이하다로 풀죠. 기억이 나요? 이게 다 고1 때 했던 거야. 내가 나한테 고1 과정 배웠던 애들은 내가 이거 되게 강조했었는데 그때 당시 부등식을 함수로 바꿔서 판별식으로 연결시키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정답은 간단해. 그래서 따라서 판별식이야. 4분의 D 얼마야? 1 빼기 3a네? 0 이하이므로 a는 3분의 1 이상. 끝. 풀이는 야 내가 이거 퍼렇게 뻘겋게 쓴 거는 이론적인 거 설명하려고 한 거지. 실제 풀이는 하나, 둘, 세 줄밖에 안 돼요. 네? 이해 가요?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내가 한 명씩 다 물어보고 싶지만 녹화 중이라 유튜브에 올릴 거라서 실명 거론을 내가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야. 이해 갔어? 자 이제 하나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2번 문제는 똑같은 함수에 대하여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해서 감소하고 쉽게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2번에는.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3차 함수 잠깐 본 친구들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요만큼이래. 근데 이걸 오해하는 친구가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인가 보다 라고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요 구간에서 감소하고 싶다야. 요 구간에서만 감소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 1이 이렇게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요 구간에서 어쨌든 감소하잖아 그래프가. 이해가? 이게 이런 뜻인 거야 사실 문제. 잘 봐야 돼 문제를. 구간에서만 감소한다. 이 만이 붙는지 안 붙는지 니들 나중에 수능 문제 풀어봐라. 미친다 진짜.
이 글자 조사 하나 때문에 이제 문제가 틀린다고. 조사 하나 때문에. 여기에서만 성립한다라고 써있다고. 이건 여기에서 감소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일 거 플러스일 수도 있는 거라고. 요 범위에서 감소하잖아. 어쨌든 그래프는. 그치? 이런 건데 자 그냥 이렇게 합시다. 감소가 무슨 뜻이었죠? 도함수 값이 0보다 작다는 건 아닌가요? 뭐 등호 포함해서. 이거 아닌가요? 감소가? 그걸 이해했냐고. 오케이? 좀 봐봐. 잘 모르면 미분 때린다며. 미분 때려. 얘가 일단 나왔어. 그치? 이게 무슨 함수요? 2차 함수지. 아래 블록하지. 이거 대충 얼마게? 아까 대충 구하는 걸 알려줬는데 잘 못하면 저거 빨리 미분 때려서 구하면 되잖아. 그치? 대충 얼마죠? 3분의 1. 자, 나는요 요 범위에서 감소하고 싶어요. 마이너스는 어디 있죠? 3분의 1보다 조금 멀리 있어요. 상대적으로 플러스에 비해서 말이죠. 플러스는 좀 가까운 데 있고 이렇게. 그쵸? 이거 이해가요? 나는요 요 도함수 얘부터 얘까지 요게 우리가 아까 말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개념 아니야. 그치? 요 범위에서만 도함수가 0 이하면 돼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 범위에서는 어쨌든 0 이하 아니야? 이것도 함수 또 설명해줘야 돼 다시? 이건 부등식이지만 이걸 함수로 바꾸면 뭐냐고. y는 도함수 얘 그래프가 0보다 작다며.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고 이제. 그거 아니야? 개념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프가. 이 그래프 그러면 이렇게 나와줘요. 딴 데 몰라도 요 부분만큼은 x축 아래에 있다 이거지. 이렇게 보다시피. 그럼 어떻게 써? 제일 높은 값 여기가 0 이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3 더하기 2 더하기 a인가요? 0 이하면 돼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5 이하죠. 알아들어? 알아듣겠어. 이게 풀이가 봐봐. 풀이 금방 나온다니까? 몇 줄 안 돼요. 근데 이게 고1 거랑 섞인다고 이렇게. 이게 지금 방금 한 거 이게 다 고1 거거든? 미분해가지고 감소가 도함수 0 이하야. 요거만 이제 수투고 나머지는 다 고1 거야 지금. 2차 부등식, 절대 부등식 이런 거다. 그래서 부등식을 함수로 고쳐서 해석을 하는 그런 연습. 아니면 아까 1학년 과정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역함수 존재조건 이런 것들.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